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결혼을 결심했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될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연구 논문 자료에서도 가져왔고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혼 사유가 높은 것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자, 결혼을 꼭 해야 될까요? 사실 결혼은 인생에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저런 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생각을 해보면 괜찮은 동반자를 만나서 힘들 때 함께 살아내고 그리고 좋을 때 함께 하는 그런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건 삶의 질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동반자를 만나게 되면 삶의 질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 동반자를 만나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근데 괜찮은 동반자를 만나지 못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괜찮은 동반자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은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어내지 못한다면 당연히 함께 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사람이라면 또 당연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스펙이라든지 기본적인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기본적인 독립성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보다 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기본은 그냥 기본으로 놔두고 더 봐야 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올바른 사고방식과 올바른 마음가짐, 그리고 올바른 습관을 갖고 있는 인성의 기준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연인 사이의 관계에서 생기는 관계성의 영역이에요. 두 명이 서로 건강하고 괜찮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흔히 말해서 케미라고 말하기도 해요. 서로 쿵짝이 잘 맞는다고 하기도 하고 서로 잘 맞는 상대라고 말하기도 하죠. 오늘은 이 두 번째인 괜찮은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4가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심리학자이자 성연구가인 레티샤 가르시아는 관계에서 필요한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소통이에요. 서로 대화가 잘 되는가.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성격 차이를 성 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통의 문제로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서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궁합에서도요, 가장 좋은 궁합이라고 하는 인꼬 부부라고 하는 사람들도 궁합이 70% 정도밖에 안 맞아요. 이런 사람이 천생연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잘 맞고 아무리 열렬하게 사랑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안 맞는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30%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70%가 안 맞아도 잘 살기도 해요. 여자는 대화를 원하고 남자는 도망을 원한다는 말이 있어요. 대화는 한 명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합의해 나가는 거거든요. 헤어지고 재회를 원하는 남자들이 연락이 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헤어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꼭 물어보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전 여자친구가 매번 대화를 하자고 했었던, 그리고 매번 싸웠던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아냐고 기억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뭔가 계속 얘기했었던 게 있기는 한데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자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대화를 할 수도 있지만 남자는 안 듣는 거예요. 왜냐면 잘 만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맞춰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대화를 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한 명이 회피를 하면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그리고 고치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상생활에서도 소통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성에서도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해요. 성 차이라고 하는 게 진짜 속궁합이 맞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 혼자 만족하고 끝내버리는 일방적인 경우에는 성 차이를 느끼는 거죠. 아니면 혼자만 만족하는 경우나 만족되지 않았는데 얘기하지 않고 그냥 참는다거나 이런 대화의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건 낮에도 밤에도 필요하고, 낮과 밤에 모두 대화가 잘 통할 때 건강하고 괜찮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신뢰의 문제예요. 어디야? 영상통화로 주변을 비춰봐. 영상통화로 꼭 누굴 만났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하고 오래 결혼생활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사람하고는요, 연애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사랑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은 의심이잖아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상대를 믿지 못할 때 상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상대를 조종하려고 하죠. 서로의 신뢰가 있을 때 상대에 대해 불만이나 비판이 없이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가 있어요. 함께하는
시간 동안 서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쌓이고 그 대화에서 나온 말을 행동으로 옮겨 나갈 때 신뢰가 생겨요. 그래서 서로 대화가 되는 사람인가? 자신의 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바로 이게 신뢰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가요. 서로를 지지하는 것. 서로를 구속하는 관계는 안 좋은 관계죠. 하지만 서로를 지지하고 인정하고 응원하는 관계는 굉장히 건강한 관계예요. 이렇게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1번과 2번에서 말한 소통과 신뢰가 계속 쌓여서 만들어진 친밀감으로 만들어내거든요. 상대의 꿈과 미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상대의 일에 대한 욕심도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지지라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중요해, 일이 중요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지지해주는 게 아니에요. 너 공부하느라 시간도 없으면서 친구는 만나고 왜 나는 안 만나? 이러면서 공부할 때 나한테 왜 연락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연락 안 한다고 징징거리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상대방의 미래를 지지하지 못하잖아요.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남자든 여자든 인간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일인지 자기 자신인지 외모인지 혹은 관계에서 노력하는 건지 사랑인지 다를 뿐이에요. 사람마다.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놓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나는 네가 일로 잘하는 거를 나는 지지해. 나는 네가 잘했으면 좋겠어. 그래 나는 너를 도와줄게. 약간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서로 둘 다 함께 상대방을 지지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요. 이런 사람은 진짜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자, 네 번째는요. 즐거움과 재미. 관계에서 재미와 즐거움이 없으면요. 이건 같이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농담으로 뉴페이스가 가장 예쁜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매번 뉴페이스하고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권태기가 없이 오래도록 사랑하는 연인이나 아니면 오래도록 사랑해서 정말 꽁냥꽁냥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만날 때마다 즐겁고 재미있는 걸 새롭게 시도를 합니다. 아무리 신선하고 재미있는 것을 시작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겨운 게 당연해요. 연애와 결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매번 만날 때마다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그리고 끝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지겨워질 수밖에 없어요. 권태기 없이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이로 만날 수 있는 연인 혹은 부부는요. 만날 때마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함께 성장하고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정말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매번 똑같은 일상이라고 하더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거나 스킨십이나 뽀뽀를 자주 하고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손잡는 것도 새로운 시도, 성관계도 새로운 시도, 스킨십도 새로운 시도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계속 했었던 건 무엇을 하든 지겹거든요. 하지만 가끔 특별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계에서 굉장히 윤활유처럼 즐거움을 불어넣어 줍니다. 만약 이렇게 나하고 상대가 소통이 잘 되고 신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정말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요. 이 다섯 번째는요. 부부간에 왜 바람을 피는가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은 이게 맞지 않으면 남녀 관계에서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가 바로 속궁합입니다. 남녀 관계의 최종점은 뭘까요? 결국 성이에요.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꽁냥꽁냥 하는 것이 더 심화되면 결국은 성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3대 욕구잖아요. 인간의 3대 욕구, 식욕, 성욕, 수면욕이에요. 근데 이 성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고유의 정말 종족 보존의 기능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욕을 터부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연애와 결혼에서 중요한 것이 정말로 많죠. 서로 맞춰야 되는 것도 아주 많아요. 로맨틱하게 사랑을 생각하겠지만 사랑하는 사이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심리학에서는요. 열정적인 사랑, 정말 사랑에 빠지고 너무너무 열렬하고 애가 타는 그런 사랑은요. 바로 성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부분이 맞는 사람일 때 열정적인 사랑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성적인 매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성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부부간에 상대가 바람을 피웠대요. 그래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성이 안 맞으면 둘 중에 하나가 바람을 핀다거나 둘 중에 하나가 손도 못 대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남녀 관계에서 중요한 게 이 성. 그래서 그 끝은 언제나 성이 있다.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결심할 때 조건이나 스펙 같은 부분을 많이 따지지만요. 결국 헤어지는 이유는요. 소통, 신뢰, 재미, 지지, 속궁합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결혼을 결심했다면 이 5가지가 있다면 절대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만난다면 꼭 잡으십시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